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일 끝나고 들어와서 겨울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추위를 이제 생각해서 쿠팡에서 2인용 텐트를 사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평시에도 매해 겨울마다 무릎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무릎도 시리고 등도 시리고 근데 이제 뭐 잘 견뎌 나갔어요. 이제 춥다고 느끼면서도. 근데 이제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이제 조 바이든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제 대선도 이제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고요. 또 국내에서도 또 보니까 이제 철책으로 북한에서 이제 청년이 또 이제 넘어오고 어떻게 뭐 이제 탈북민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뭐 크게 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가들 보면서 또 이제 제 지인이 굉장히 또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또 이제 들으면서 세상을 어느 맛에 살다 가시는 분들 또 세상에 오는 아가들 역사가 이렇게 바뀌고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전 세대 후세대가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저도 이제 보니까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제 썼네요. 하나원 대한민국에 세 번째로 와서 딱 도착해서 이제 제가 써야 될 것들을 잊어먹을까봐 제가 이제 하나원 졸업하자마자 집을 배정받아서 책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초본이죠. 막 이제 써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교화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북한의 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북한에서 그리고 또 전거리 교화소에서 어쨌든 지옥이라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아나와야 했었으니까 많이 거칠어지고 다듬지 않은 그런 글들이 제목들이라 이제 있었던 기억이 났고요. 제가 제 책을 이제 써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지만은 직선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다 나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책을 냈는데 또 정작 읽어보려고 하니까 좀 직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군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들이 살았던 삶을 이제 가공이나 이제 뭐 표현적인 방법에서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제 탈북자로 살아가야 했던 이영주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이 넘어가는 탈북자들의 삶 제가 다 대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리얼하게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약간 거칩니다. 제가 또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씻는데 목숨을 건 짐승들. 다 물하고 연결된 겁니다. 봄철이 돌아왔다. 삼가 여자 관리과는 대부분 농사일이다. 탈북하기 10년 전에도 봄철이면 소학교부터 중학교 학생들의 씨를 땅에 뿌리는 전투에 동원되었다. 온 국민이 봄철 전투에 동원되는데 강산이 변해야 한다는 10년도 지난 그때도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딱 그 그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북한에서는 모든 이제 대중들을 어떤 일에 이제 동참시키고 이제 동원시키려고 할 때는 항상 전투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전투니까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되겠죠.
봄에 강냉이 영양단지를 찍고 강냉이를 손끝으로 호호 불면서 단지 속에 묻는다. 냉상 모판을 하고 보름이 지나서 단지에서 싹이 나오고 길이가 자라면 밭에다 옮겨야 한다. 그런데 씨를 박는 기계도 한 대도 없고 오직 삼가 여자 죄인들 뿐이다. 만들어진 고랑에다 꽉지로 구멍을 파고 애기모 강냉이 단지를 담가에 실어 와서, 물론 사람이 실어 오는 겁니다. 구멍에 넣고 물을 길어와 부어야 되는데 물은 밭에서 많이 멀다. 대한민국이라고 쓴 두터운 빈 비료 포대 위 양옆 끝머리에 돌 하나씩 넣어서 끈으로 묶고 손잡이를 만들고 그렇게 물을 둘이서 담아서 나른다. 사실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다. 절기에 종자를 땅에다 묻어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고 새벽에 일찍이 교화소문을 나오고 밤에 늦게 교화소문으로 들어간다. 일손이 딸려서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형편이다. 세수해본 지도 3, 4일이 지났고 밤에는 너무너무 낮에 했던 일들이 힘들어서 너도 나도 입을 다 벌리고 시체처럼 잔다. 춥고 추운 북방의 겨울을 이겨내고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을 실감할 사이도 없이 강냉이 밭에 농사지으러 내몰리다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떼국물이 줄줄 흐른다. 그렇게 일주일을 씻지 못하니 머리와 옷에 석회명이가 바글바글하다. 아예 씨를 뿌려놓은 듯 싶다. 그런데 내 몸에서 돌아다니는 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시간도 없을 뿐더러 힘들고 지쳐서 이한테 내 몸을 내줬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길가에 돋아나는 이름 모를 순들은 사람들이 밟아놓고 지나다녀도 또다시 머리를 내밀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잡풀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또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봄이다. 씻지 못한 지 일주일 되는 날 이른 아침 담임 간수가 오늘 과제를 잘 수행하면 강에서 씻게 해주겠다고 교합반 120명을 세워놓고 선포를 한다.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온 교합반이 죽기 살기로 초인간적인 힘까지 다 발휘해서 주어진 과제를 끝냈다. 이 과제를 끝내는 데는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기계를 볼 수도 없었고 오로지 120명이 손으로 과제를 끝낸 것이다. 씻기 위해서 나가는데 출소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너무 좋아서 입들이 귀에 걸린다. 담임 간수는 여기는 교화소 직원들이 사는 사택이고 민간인들이나 교화소 간부들이 지나가는 길 옆이라서 막 벗고 모욕하듯이 하지는 말라고 당부에 가깝게 지시를 내린다. 같은 죄인이지만 감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제3 인원 감시를 잘하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이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줄지어선 우리는 씻을 준비를 하느라고 부산스럽다. 이미 한 발은 대열 밖에 나가 출발선에 서 있는 육상 선수들과 같은 자세가 나온다. 씻으라는 담당 간수의 영이 떨어지면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에서 빠르게 치약과 칫솔을 꺼내 치약에 바르고 입에다 넣는다. 또 비닐에 돌돌 말아둔 가루비누가 어디 있는지 손으로 가방 속을 더듬어 찾으면서 눈과 발은 내가 받은 위치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 남보다 편한 자리를 잡아야 시간 전에 내가 계획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받은 넓적한 바위에 다른 이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발이 불이 나도록 뛴다. 나만 뛰는 것은 아니다. 그 작은 전거리 총골 안에 그리고 사대기 줄비하게 들어선 그 강가에 120명이 수인 아낙네들을 풀어놨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한쪽 손으로는 치약 묻힌 칫솔로 부지런히 이를 닦아냈고 또 한쪽 손으로는 바지 옆구리에 묶은 끈을 풀어서 손에 쥐고 달려간다. 강가에 도착과 동시에 허리를 낮추어 강가에 손을 담근 다음 입안을 서너 번 물을 축혀 헹구고 잡았던 허리춤을 놔주면 바지가 내려가고 그것을 두 발로 강바닥에 놓고 발로 주물럭거렸다. 간신히 가방에서 더듬어 찾은 가루 비누를 꺼내 2톤 비닐을 가지고 빨래할 수 있게 모양을 만든 후 가장자리를 고무로 마감한 교화소 세숫대야 용 비닐을 꺼내 물을 조금 담고 가루 비누를 풀어서 머리에 얹는다. 아니면 가루 비누만 머리에 얹고 물을 한 손으로 올린 다음 마구마구 비벼서 불티나게 거품이 난 머리를 강물에 쳐박고 마구마구 또 헹구었다. 다른 이들은 체면을 버리고 홀랑 벗고 씻기도 한다지만 나는 또 그래도 눈치껏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수건으로 여기저기 닦아냈다. 세수 비누가 없어서 가루 비누를 거품 내어 찌든 때에 닦아내고 찬물에 부지런히 수건을 헹궈서 몸을 닦으니 살맛이 났다. 강바닥에 처박아 놓은 바지는 비늘 세수대야에 가루비누 조금 풀고 저물거리다가 다시 맑은 물에 헹궈냈다. 윗옷도 벗어서 같은 방법으로 헹궈냈다. 내가 있던 감방은 한국 평소 13평이 남짓한 공간에 120명 정도 함께 뒹굴었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흠뻑 젖는데 농사철이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 뭐를 심었으니 입고 있는 옷엔 허연 소금기만 내돋았다. 교화소에서는 소금도 잘 주지도 않는데 몸 안에 남았던 염이 땀을 통해 밖으로 다 나오는지 옷은 씻어도 다 잘 씻겨지지도 않는다. 오늘 아침도 땀으로 소금이 허옇게 내비친 옷을 입으려고 하니 본연의 전의 질감은 없고 나무 껍질을 입는 듯하다. 소금기가 땀으로 다 나와버리니 먹지 못하는 소금에 대한 아쉬움이 짠함으로 남는다. 빨래를 하는 손이 빠르다 못해 번개같이 움직여서 빨래도 몸도 다 문질렀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다. 여자 죄인들이 씻는 동안에 자리를 피했던 담당 간수와 또 2명이 남자 초병 그들이 또 보이더니 우리를 모이라고 소리 지른다. 우리가 물 앞에서 기껏 씻었던 시간은 15분이다. 지금껏 또 바빴지만 모이라는 소리가 들리니 손들이 더 바빠진다. 120명이 240개 손이 부지런히 개미처럼 물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행동이 빠른 인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거리 중심 개천을 위아래로 120명 여인네들 풀어놓았으니 가히 볼만도 하다. 엄마도 아내도 여인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씻고 싶은 짐승들만 모인 것 같다. 물에 들어가기 전 담당 간수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머리를 귀 위까지 잘라서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여인네들은 씻고 싶은 욕망만 있을 뿐 창피한 신경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언제 씻을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인생들은 끈적이는 땀이 섞인 몸에서 내는 악취 냄새를 즐기는 파리, 이와 빈대 등과의 밤 전쟁이 진저리 치게 싫어서 씻는 데만 집중했다. 여자의 길을 이미 포기한 여인네들은 윗도리 아랫도리를 아예 다 벗고 막 씻어댄다. 나이가 지숙한 남자 담당 간수와 또 조카뻘 아니 아들뻘 되는 남자 초봉이 가끔씩 우리 쪽을 지켜봐도 우리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다. 어차피 나라가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인간이 되어서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심정들 같다. 강을 마주하고 앉아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보는 분주한 손놀림, 몸놀림을 하는 우리
죄인들 어느 하나도 필사적이지 않은 데가 없어 보인다. 사택을 안고 돌아가는 전거리 겨울만이 우리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털어내는 더러움을 모두 안고 말없이 흘러간다. 필사적인 시기가 끝이 나고 대열이 만들어졌다. 모인 반 인원을 점검하고 교화소로 돌아가는데 금방 감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물이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문지르다 물을 짜려고 보니 아주 작은 점들이 수건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하필 그 상황에 왜 들깨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들깨를 연상케 하는 작은 이가 내가 짜려고 하는 수건에 바글바글하다. 내 몸이 이와 석회의 천국이 되었다. 그래도 남보다 동작이 빨라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씻어서 입었으니 기분만은 짱이다. 교화소 세대문을 지나 감방에 들어가니 바지에서 떨어진 물이 신발 안을 질벅하게 만들었다. 오후에 출력에서 밤머리에 신을 벗어놓고 일하면 한나절이면 다 마르리라. 그래도 겨울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지나보내니 이런 호사도 하나 싶어 너무 좋다. 기회만 생긴다면 씻다 죽어도 유한이 없을 듯 싶었던 전거리 12교화소의 봄,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